치료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척추 질환의 치료는 우선 60% 이상, 60에서 70%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약 30%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는 보존적으로 우리가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게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라든지 마비가 있거나 또 마비가 점점 진행하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나 동통이 너무 자주, 우리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때는 일시적으로 괜찮지만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심한 통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신경 압박이 심해서 대소변 장애나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데도 꼭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른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는 추간판이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 그 기간이 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아픈 거를 덜 아프게 만들어 놓고 통증을 줄여 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반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도 계속 통증이 재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면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증의 경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고 나이가 들면서 악화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낫거나 치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이제 통증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똑같이 심하게 아픈 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런 사이클을 이제 보통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시기에 통증이나 또 신경에 부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통증 강도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은 또 이게 만성화 시기로 지나가면서 견딜만한 그런 정도의 통증으로 또 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까지 좀 시간을 벌 수 있고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먹는 게 1차적으로 기본입니다. 약은 우리가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근육 경련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근육이완제나 또 신경통약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물리치료, 견인치료, 도수치료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보존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우선 사용하게 되고요. 먹는 약이나 이런 물리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이제 주사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주사치료는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주사요법이고 우리가 이제 눌려있는 신경에다가 약을 넣어주는 거죠. 신경이 이제 심하게 눌리게 되면은 눌려서 생기는 통증, 그리고 눌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라는 약과 이제 국소마취제 성분 약을 넣어줌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반응을 줄여서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차단술, 주사요법이 또 2단계 정도 우리가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시술이라고 불리는 3단계 정도 치료를 올라가게 됩니다. 3단계 치료는 이제 주사요법보다도 조금 더 발전한 방법이고 허리나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신경 주위로 밀어넣고 눌려있는 신경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신경과 주위 조직 간에 이제 붙어있는 유착을 떨어뜨려주고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척추 시술이라고 불리는 신경 성형술입니다. 시술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뼈를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 관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경성형술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신경성형술 특수 카테터의 앞쪽에 이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집어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이 눌려있는 신경과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어줌으로써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고 풍선 확장술의 시술 방법도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통해서 특수 카테터를 집어넣고 카테터가 눌려있는 신경 부위까지 올라가서 확장을 시키고 신경 구멍을 넓혀준다. 이런 시술을 하고 있고 허리뿐만 아니고 목에도 우리가 신경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도 허리와 마찬가지로 특수 제작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신경 유착을 박리해 주는데 허리보다는 조금 더 가늘고 안전한 카테터를 사용을 하고요. 목
같은 경우도 목 뒤쪽으로 카테터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특수 제작된 카테터가 눌린 신경 주위까지 가서 신경과 주위 협착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약물을 넣어주는 시술을 경추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의 장점은 이제 아픈 걸 줄여주는 거고, 통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이제 활동 범위나 생활 반경을 확대시켜주는 거고, 장점은 이제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눌려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 부위를 넓히는 게 아니고 약간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고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아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고, 그런 시술을 했는데도 이제 통증이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이런 비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시술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통증에는 우리가 수술을 시행을 하는데, 디스크 탈출증의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우리가 절개를 하고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피부 절개가 꼭 필요한 방법이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피부 절개를 하고 나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나 척추뼈나 인대를 끌어내주는 이제 개봉해서 하는 신경감압술이나 핀을 박는 나사목 고정술, 이런 수술들이 협착증의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수십 년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이제 좋은 방법이고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피부 절개가 크고, 피부 절개가 크게 되면은 우리 통증도 심하고 수술 중에 출혈도 많이 되고 회복도 느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